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관 소명TV 게임과 세계관. 네. 네, 오늘 옆에 최정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이어서 아, 영상 촬영을 안 했죠? 네, 쉬었죠. 그때 하셨던 걸 좀 제가 좀 늦게 올려서.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요즘에도 이 게임과 세계관 시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유, 예, 네. 이 라브코스터의 재미 이론 네네네. 책을 우리가 꾸준히 같이 읽어 나가는 거라서 네. 최정훈 팀장님과 제가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작하고 또 그들은 또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피면서 무조건 게임을 하지 말자 또 게임이 뭐 악하다 이렇게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게임이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게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네. 또 인문학적인 철학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좀 하자는 취지로 계속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보고 계셔서 네. 나중에 우리 최정훈 팀장님이 또 이런 책 하나 쓰십시오. 아유, 네. 네, 게임과 세계관이라든지 게임을 둘러싸 인문학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거 좀 쓰시면 능히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도 어떻게 좀 게임을 난초 키우듯이 좀 잘. 아, 그렇죠. 요즘에 이제 시간이 잘 없죠 게임할. 많이는 못하고요. 옛날만큼. 예, 오래 걸리는 게임은 거의 못하고, 잠깐 하고, 안 해도 그만인 게임을 위주로 하죠. 네, 네. 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애니팡인가요? 아, 뭐 터트리는 거. 네. 3개 맞추면 뿅. 네, 네. 어떤 아주머니가 아. 또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전 위에서 이렇게 잠깐 봤죠. 네. 근데 재밌겠더라고요. 아, 동시에 빠바바바방 터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뭐 콤보, 미션 예, 뭐 클리어 뭐 이렇게. 클리어되니까 예, 예. 아주머니 뒤에 막 이렇게 딱 그리고 고개 한번 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게임이 너무 우리 삶에 밀접해 들어왔구나.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많이 그런 들어왔죠. 얘기 좀 하면 좋겠어요. 오늘 라브코스터가 누구인지 네. 지난주에 또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심시티 뭐 그다음에 네, 심즈에 심즈. 제작했던 네. 이런 사람들이 이 라브코스터의 재미 이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나름 높게 평가한. 네. 예, 이거 보니까 또 아마존 10년 연속 베스트셀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그렇군요. 왜 우리는 이걸 인지 알았죠? 사실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저도 전혀 몰랐던 책인데요. 그만큼 어떤 게임에 얽혀있는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이것만 했던 거죠. 예. 저는. 네. 예. 그래도 워낙 또 뭐 평상시에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저도 많이 이렇게 통찰을 얻게 됐는데 또 약간 유튜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작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네. 뭐 태정 팀장도 이미 하시는 그런 수많은 강의에 이 게임을 좀 게임에 대한 강의를 하기에는 네.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의 필요들이 좀 이게 좀 밀려요. 당장 뭐 복음, 아, 그렇죠. 뭐 생활훈련, 네, 너무 이게 중요한 것들이.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비전, 뭐 소명, 그다음에 최근에 이성교제에 대한 이슈도 많고 하여튼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 게임을 먼저 딱 이렇게 사역자님이나 교육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좀 자세히 다뤄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네. 중요한데 사실은.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마음껏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몇 장이 어떤 내용 좀 하실지 같이 읽어가면서 네. 또 저희와 함께 같이 이 책의 제목이 재미 이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게임이 왜 재밌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요런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재밌게 만든다라는 거에 약간 이론적 배경이 되는 챕터입니다. 네. 두 번째 네. 챕터고요.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뇌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게 이번 챕터의 주제입니다. 뇌를 이해해야 예, 재미를 그렇죠. 이해하고 네네네. 사람들이 언제 몰입하는지를 이해하니까 네. 아마 다루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우리 팀장님 보시면서 중요한 구조를 있으면 같이 네. 읽어주시고 저도 좀 읽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디서부터 좀 읽을까요? 일단 처음을 예. 잠깐만 보면 처음에 게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얘기를 라프코스터가 꺼내요. 예. 결론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의가 게임을 분류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래서 게임이 왜 재밌습니까? 이 질문은 별로 대답을 못한다는 건데요. 핵심이 네, 그래요? 인류 역사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했구나 이런 학자가 있었구나 좀 짚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네, 그
로제 까유아의 음. 자발적이고 불확실하며 비생산적이며 규칙에 따라 지배되며 만들어진 믿음 체계. 네. 제가 먼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게임을 정의하고자 했던 소수 학자들의 이야기도 다양한 방향으로 살펴보았다. 네. 그러면서 네. 다시 한번 로제 까유아의 예. 자발적이고 첫 번째 자발적이고 두 번째 불확실하고 세 번째 비생산적이고 네 번째 규칙에 따라 지배되며 다섯 번째 만들어진 믿음 체계. 예, 이런 정의가 있는데요. 예. 이게 만약에 네. 게임에 대한 정의를 이라는 말을 빼고 네네. 자발적이고 네. 이게 게임 설명하는 건지 모르고 아, 네네네. 자발적이고 불확실하고 비상정적이고 규칙에 따라 지배되며 네. 만들어진 뭐 이렇게 하면 네. 그럼 우리 삼촌 떠오르 동네 형 동네형. 불확실하고 근데 자발적이야. 비생산적이고. 규칙 있어. 늦게 일어나서 네. 라면 끓여 먹고. 네. 그러니까 좀 어렵네요, 진짜. 아, 네네. 이 로제 까유아라는 사람은 인류학자고요. 제가 게임을 다 정의해. 네, 사실 이 로제 까유아는 놀이 게임을 넘어서서 놀이에 대한 정의를 내렸던 분인데 유명한 분류로 놀이를 네 가지로 나눠서 분류로 나눠서 네, 역할극, 그다음에 경쟁, 운, 그다음에 현기증 네 가지로. 우리 태전 심장님이 옛날에 저한테 들려줬던 그 네 가지. 네. 그다음에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역할극. 네, 그다음에 현기증. 네, 그다음에 운, 네. 경쟁. 네. 어제 외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요게 로제 까이유가 얘기한 네네네. 게임에 대한 어떤 유형? 네,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네, 그렇죠. 이런 대단한 일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놀이나 게임을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로제 까이유야. 예.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 이분보다 좀 더 오래된 요한 하이징하라는 분의 정의인데 자발적 행동,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 하이징하는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루덴스, 노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네, 인간은 그러니까 그 하이징하는 문화 활동의 일부로 놀이를 좀 봤고요. 네, 이분이 유명한 말은 그 아이들이 놀이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마법의 원이라는 말을 써요. 네, 마법의 원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고 있는 공간만 마치 애들이 마법사가 된 것처럼 특별하게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부로 예를 들어 아이 둘이서 한 명이 아빠 한 명이 엄마 노릇을 할 때 뭐 여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큼은 걔네가 진짜로 엄마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어른이 들어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아이잖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법의 원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을 보고 장난을 칠 수도 있죠. 애 역할 하라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어른도 그 안에서는 일상의 규칙이 아니라 그 마법의 원 안에서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어쩌면 로제 까이유아가 아까 했던 역할극적인 네. 요소도 되고. 네. 저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시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기억은 납니다. 기억나죠? 오래돼서. 근데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동네마다 공터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다 이렇게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아니었고 그렇죠. 예. 근데 흙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뒤꿈치로 돌리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네, 네 개 이렇게. 네 개. 그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진지합니다, 진짜. 아, 그렇죠. 그거 막 우리 하는데 누가 와서 구슬 친다. 네. 뭐, 불같이. 뭐 저런 사람. 예. 그게 뭐 여기만의 마법의 원이 형성됐는데 네. 그걸 방해한다. 그러면 그렇죠. 뭐야? 네. 우리 지금 열심히 게임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요한 하이징하의 네. 호모 루덴스. 네. 진짜 놀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책 안 읽을 거죠. 책자체가 이미 확 숨이 막히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걸 읽을 시간에 놀겠죠. 아마도.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놀이를 연구한 건 참 대단한. 네, 그런 것 것이네요.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네. 어떤 인물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예스퍼 율의 좀 더 현대적이고 정확한 게임은 변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결과물을 가진 규칙 기반의 형식 시스템이다. 네, 다른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므로 플레이어는 결과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을 들이며 그로 인해 결과물에 애착을 느낀다. 따라서 행동의 결과물은 선택적이며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의들이 지금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게임이 이렇다는 얘기인 거지. 왜 재밌는 거야? 그래서 게임이 왜 즐거운 거야? 에 대한 대답으로는 일단 복잡할 뿐더러 게임을 네이버에 이렇게 놀이나 게임을 이렇게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 대목에서 우리 요 유튜브 요 영상 우리 촬영하고 있는 요의 어떤 관점을 게임과 세계관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놀이와 세계관. 네. 그죠? 그렇죠. 놀이와 세계관. 원래 이제 또 최전 심장님이 처음부터 다뤘던 거, 우리 지난 학기 내내 다뤘던 놀이에 대한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게임이란 말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게 게임과 놀이에 대해서 왜 네. 재밌는가를 설명해주는 못하는 것 같고. 네네. 근데 한번 그건 궁금해요. 예스퍼 율이 내린 그 방식 있잖아요. 예. 어떤 결과물에 영향을 미쳐서 네네. 그 결과물에 대한 애착을 느낀다. 네. 이건 좀 산업 시대의 어떤 공장을 통해 생산물에 대한 네. 애착을 느끼는 인간의 특성들도 일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 사람 몇 년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보이네요. 네.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예.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정량적 결과물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편협한 정의라고 생각한 이유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 벽이 있으면 벽이 있고 공이 있으면 농구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튕기고 놀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그러면 정량적 결과물 뭐 어떤 점수라든지 그렇죠. 스코어가 나지 않는데도 아이들은 분명히 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때로 놀 때 그런 어떤 결과물이나 보상이 이렇게 막 있지 않아도 네, 그냥 요 대목을 네. 요 대목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정량적인 거를 약간 집중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제 지금 또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팀장님이랑 우리 놀이평론가 네네네. 놀이평론가 네. 놀이평론가죠. 거기. 네. 놀이를 다 이렇게 게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뭐 보드 게임부터 시작해서 네. 하시니까 근데 그 이렇게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대목 속에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할 때는 방금 정량적이지 않은 것도 있었고 네네네. 근데 점점 어떤 놀이의 방식이 정량적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게 어떤 산업화가 놀이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징후 내지는 의심을 네. 한번 가져보면서 네네네. 예, 하여튼 요거는 걔도 앞으로 또 논의해야 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재미를 설명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이 책을 쓴 라프 코스터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다루기 전에 여기 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네 이제 현대에 실제로 컴퓨터 게임을 제작하는 다양한 게임 디자이너들이 정의를 내린 건데 그 중에 두 번째 컴퓨터 게임의 명작 문명을 디자인한 시드 마이어는 네, 매우 유명한 분이죠. 네, 문명이라는 지금도 플레이되고 있는 게임을 디자인한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이라는 유명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계속 선택 또 문명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를 키우고 네.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문명이 네. 달라지니까. 네, 대단히 달라지죠. 앞에 있는 것도 좀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챕터의 뇌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만 같이 봐도 영상에 되게 큰 듣는 분들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드마이는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 네. 여기도 좀 와닿아요. 네, 맞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선택하면서 계속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네. 또 일상은 이게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일상은 계속 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연속인 건 맞으나 그게 무조건 다 흥미롭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네. 저명한 게임 디자이너 이론가인 크리스 크로퍼드. 네. 이건 누구죠? 크리스 크로퍼드는 더 옛날 게임 만든 사람인데 저는 안 해본 게임입니다만 동부전선 1941이라는 유명한 전쟁 게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 아닌가? 도스 이전 거의 그 시대의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동부정선 1941. 네. 이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네.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서로의 목표를 저지하면서 동부정선 1941이네 진짜. 네, 그런 것 같네요. 발생하는 갈등에 한정된
갈등에 한정된 엔터테인먼트의 한 종류이다. 네. 그러니까 갈등을 풀어가는 네. 크리스 크로퍼드의 정의는 게임이라는 나무에 달린 수많은 ip사귀, 놀이개, 장난감, 도전, 이야기, 경쟁 중 하나만 이야기할 뿐이다. 갈등의 목표. 네네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네네네. 이 정의가 게임이라는 나무에 참 수많은 게 달렸는데 그걸 너무 갈등으로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 네네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갈등을 얘기했고, 네. 시드마이어는 흥미로운 선택을 얘기했고, 네.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이요. 네. 갈등이 재밌긴 재밌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거를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싸움 구경이 재밌어요. 네네. 싸움 구경. 네. 드라마 이런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갈등과 그 해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네. 예. 앤드류 롤링스와 어니스트 애덤스의 게임 디자인. 이라는 책을 쓴, 네, 당연히 본인들 이름이 책에 있네요. 네, 앤드류 롤링스와 어니스트 애덤스는 시드마이어의 정의를 조금 더 좁혀서 가상 환경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가볍게 연결된 도전의 연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 앞에 이제 가상 환경 네.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네. 앤드류 롤링스와 어니스트 애덤스의 게임 디자인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들은 앤드류 롤링스와 어니스트 애덤스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 저자기 때문에 책 이름이? 저자기 때문에 유혹이 있어요. 아. 소명에다 퍼다 쓰려다 신동열의 소리를 넣는. 아,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좀 그냥 여담인데. 예, 네. 의미가 돼요. 그래서 왜 붙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KT 살렌과 에릭 짐머만은 저서 놀이의 규칙에서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규칙이 정해진 인공적인 갈등에 참여하여 측정 가능한 결과물을 내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군요. 네. 인공적인 갈등, 그죠? 네. 인공적인 갈등이죠. 그렇죠. 만들어낸 거니까요. 만들어진 갈등에 참여하여 네.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나타내는 시스템이다. 네. 그렇군요. 측정 가능하다는 말이 저는 이게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측정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저도 분명히 그럼 내가 했던 놀이 중에 다 모든 거를 측정할 수 있었나? 예를 들면 아까 그 로제 까이와의 4개까지 중에서 현기증이 뭐냐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텐데 현기증은 쉽게 말하면 롤러코스터.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몸이나 어떤 정신적으로 느끼는 굉장히 짜릿함, 스릴, 현대적으로 풀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내가 지금 흥분은 몇을 했나? 10? 그쵸, 그건 9?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롤러코스터보다 뭐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어떻게 타는 뭐 이런 게 더 짜릿할 수 있는 걸 수 있는데 사람 따라 그게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추천입니다. 비평하다가 오면 중요한 평가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잠깐 로제 까이의 그 4가지를 한 번만 더 언급하면 네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경쟁입니다. 경쟁은 약간 정량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고 진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칙스인티 미아의 몰입의 즐거움 같은 경우도 네. 이기고 지는 게 명확한 거에 사람들이 몰입한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떤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놀이가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놀이라는 게 게임이라는 게 꼭 이렇게 뭐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기증도 약간의 네.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느끼는 건데 역할극도 정량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당신 너가 아빠 역할 뭐 몇 점을 했어 이러진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89점이야 이런 거 아닌데 네. 이것도 정량적이는 아니고. 네. 도박은 네. 약간 정량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긴다 진다. 네. 약간 뭐죠? 운. 네, 운이 운. 전형적인 도박이죠. 네, 그렇죠. 전형적으로. 그래서 운과 경쟁이 결합된 형태도 있고요. 운이 좋아서 이긴다, 뭐 운이 좋아서 그러네. 승패가 운에 결정되는. 운은 그렇게 연결되겠네요. 네네네. 그죠? 그다음에 현기증. 네. 예. 로제 까이오가 잘 정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요즘 세대가 점점 이렇게 정량적으로 밀고 있다는 거가 제가 공감이 되는 게 로제 까이와가 그 책에서 그 이 4가지 정의 책에서 언급하기를 어린 시절에는 주로 현기증과 역할극으로 논다. 근데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기보다는
운과 경쟁의 재미를 느끼고 이걸로 논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 근데 책을 이제 많이 읽으셨네요. 놀이에 관해서는 네, 연구를 그런 걸 막 쏟아내십시오, 여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사회화를 이루면서 네, 네, 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의 다분히 어떤 경향성 네. 내지는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일관된 교육과 학습도 있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그걸 세게 얘기하면 그도 하나의 폭력성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도 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자유로움을 네. 현기증에 가까운 거. 네. 내가 아닌 존재가 되는 듯한 느낌 이런 거 뭐 그게 좀 잘못하면 이제 마약으로 가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친구한테 야 너 롤러코스터 몇 번 탔어? 뭐 이런 네, 아, 그렇죠. 너 두 번? 나 네 번인데 그래서 괜히 막 일부러 너 손 놓고 한번 타보지 그래. 그렇지. 그래서 얘가 뭐 세네 번 탔다니까 나는 연속해서 네 번 타. 네. 그러다 나중에 얘가 좀 맛이 간 거죠. 화장실 가서 토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꾸 놀이가 네. 경쟁도 놀이긴 놀인데 네. 뭔가 정량화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갈수록 네. 재미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목표를 생각합니다. 이루어야 된다는 게 네. 있으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나중 가면 게임이 일이 돼서 뭐 아이들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 PC방에서 이벤트를 한다. 그럼 나 오늘 게임을 해야 돼라고 표현하거든요. 해야 돼. 예.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의무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은 즐거우려고 아까 방금 그 전장의 정의에서 비생산적이라고 분명히 근데 비생산적인 걸 의무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경쟁 쪽에 많이 이제 특히 아이들은 그렇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 경쟁마저도 지치셨는지 운에 많이 의존한 놀이를 지금 방금 얘기했던 해야 돼. 네. 그리고 지난번 오버워치, 네. 배틀그라운드 롤 네. 보면 거기서 이제 폭력성들 있잖아요. 네네네. 책 하나 쓰시죠. 아 놀이와 폭력. 놀이와 폭력. 이제 놀이 속에 임한 폭력성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게 느껴질 재미들이 어려워지는가. 그렇게 따지면 뭐 공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원래 재밌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배워가는 생각해요. 여정 속에서.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정량화된 목표만을 지향하다 보니 지겨운 일이 되는 거죠. 네. 이 해나가는 순수함을 모르는데 조금 더 한번 그럼 롤러코스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면 네. 그래서 바로 내 얘기를 하나요, 이 사람은? 아, 네. 예. 예. 여기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걸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이에 대해 그러니까 재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뇌의 작동 방식에 관한 자료를 읽으면서 답을 찾았다. 아, 뇌가. 네.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주로 개걸스럽게 패턴을 먹어치우는 존재로 말하자면 개념을 먹어치우는 회색의 부드럽고 포동포동한 팩맨이라고 할 수 있다. 팩맨 알죠? 팩맨. 예, 빡빡빡빡빡. 예. 그래서 그럼 뭐 게임은 뭐냐? 게임은 그저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패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맛있어 보이는 패턴들을 반복해 가는 거를 놀이로. 네. 또 이게 상당량 일리 있네요. 네, 그렇죠. 역할도 패턴이죠. 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좀 재밌어 보여. 그거 하는 그렇죠. 것도 되고. 네. 도박 개념도 이런 뭐 어떤 패턴이죠, 패턴. 네. 근데 이제 운이라고 하는 어떤 조절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서 그 내가 인식하고 있던 패턴이 깨진다든지 예. 변주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예. 막 놀라고 와 이렇게 잠시만요. 누가 김성훈 팀장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쑥 들어가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예. 옛날에 누가 도둑이다. 누가 도둑이 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반갑습니다.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렇구나. 패턴으로 보는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상 보시는 분도 이제부터는 놀이를 약간 패턴으로 보시는데 네. 나중에 한번 우리 놀이 비평가이신 네. 최정은 팀장님께서 한번 놀이도 한번 정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넘어서 네. 재밌으니까 게임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게임 안에 재미만 있지 않고 폭력성이 들어오면서 네. 해야 돼 라는 걸 한번 탐색해 보시면 이게 네. 오늘날 놀이가 이렇게 게임이 재미만이 아니라 네. 하나의 사회화 네.
내지는 폭력성 속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날 그 게임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맞아요. 게임이 뭐 현란한 시각과 네. 뭐 어떤 뇌의 어떤 전두엽에 미치는 작용 이걸 그런 것도 뭐 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또는 있다고 주장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거는 그 놀이 안에 폭력성이 들어와 있는. 맞아요. 좀 슬프네요. 그럼 네. 이 사람은 뇌에서 찾는 데는데 뇌에서 뭘 찾죠, 이 사람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네. 천천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예.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에서 보이는 패턴은 우리 뇌가 얼마나 패턴 지향적인지를 나타내는 증거다. 예. 우리는 심지어 패턴 탐색 과정에서도 또 패턴을 탐색한다. 여기서 예를 드는 거 얼굴입니다. 얼굴이 좋은 사례인데 저는 어렸을 때 해봤는데요. 나뭇결이나 석고벽의 패턴 안에서 또는 길바닥의 얼룩에서 얼마나 많은 얼굴을 보았던가. 예. 네. 그래서 뇌의 많은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얼굴을 보는 데 사용된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볼 때면 놀랍도록 많은 두뇌의 연산 능력이 그 얼굴을 해석하는 데 사용이 된다.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은데 이는 얼굴에서 나오는 정보가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얼룩얼룩 문인데 네. 거기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저는 추억이 이제 주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떠들다가 혼날 때 벽 보고 서 있어. 그렇죠. 벽 보고 서 있어. 그러면 제가 벽을 보고 심심하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계속 벽을 보다가 얼굴이다. 이게 눈이고 이게 코고 이게 입이고 이런 아마 많이들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혹시 그 사진 얼굴과 대화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대화는 못했습니다. 또 떠들면 이제 교무실로 가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몇 학년이었어요 혹시? 초등학교 때? 한 2,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네. 그래도 괜찮은 학교였네요. 벽 보고 서 있으려니까. 저희 때는 맞았는데. 네. 저희 때는 뺨도 맞았습니다. 폭력이 시대죠. 네. 빡 다 올립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보는 것도 패턴이다. 예.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뇌는 정보의 빈 곳을 채우는 데 특화되어 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작업을 계속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이 의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자동 주행 모드로 수행한다. 하지만 자동 주행 모드는 주변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에만 동작한다. 예를 들어서 코는 실제로 우리의 시야를 상당히 가리고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쳐다보게 되면 뇌는 순식간에 코를 안 보이게 만든다. 맞아요. 네. 보는 순간 코 때문에 안 보여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내 코를 막 이러진 않잖아요. 네. 맞네. 그러면 도대체 뇌가 코에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 답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바로 추정이다. 두 눈이 제공하는 입력과 그 전에 보았던 것을 기반으로 뇌가 그럴듯하게 구성해낸 것이다. 추정은 뇌가 가장 잘하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추정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를 다 인식하고 하나하나를 다 의식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표현이 잘한 것 같은데 자동주행 모드처럼 그러니까 우리 정리한다면 네. 조금 더 읽을 텐데 정리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한다면 도대체 왜 재밌을까? 라는 그 말에 놀이를 정의한 수많은 학자들이 언급을 했지만 조금 더 좀 부실하다. 네. 오히려 재미를 인식하는 패턴 그 패턴을 반복함으로 우리 뇌는 계속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는 패턴.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는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인간은 과연 어떤 패턴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거를 아까 연속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패턴을 이렇게 잘 배열하고 적절한 패턴 또 가미하고 뭐 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 패턴이 일종의 게임의 장르일 수도 있네요. 어떤 면에서. 네, 그렇죠. 어떤 종류의 패턴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체험하는 경험이 되게 다를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38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나중에 여쭤볼게요. 내가 인식하는 물도 좀 주시고 쉬시면서 내가 인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일에 전념해온 과학 분야가 있다. 이미 상당히 멋진 발견을 해놓은 상태다. 피실험자에게 어떤 실험
농구경이 몇 개인지 세어보라고 말하고 농구 선수가 많이 나와서 복잡하게 공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여주면 피실험자는 영상 뒤쪽에 배회하는 거대한 고릴라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진짜 고릴라가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 그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고릴라가 정말로 눈에 띄는 대상에도 말이다. 우리의 뇌는 상관없는 것을 편집하는 일자. 그러니까 지금 공을 찾아야지. 네. 저 고릴라가 무슨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뇌가 그만큼 패턴으로 네. 편집한다는 거죠. 네네네. 누군가에게 체면을 걸고 어떤 것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대충 물어볼 때마다 훨씬 상세하게 설명한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한다. 네.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어떤 사물을 그릴 때 실제 그 사물을 보고 그릴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릴 때 일반화되고 상징적인 형태로 그리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배운 바가 없다. 뇌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현실 세계를 숨긴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만 막상 그리라 그러면 패턴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현실 네. 똑같이 못 그리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표현의 인지 이론이라는 영역에 속한다. 위에 언급한 대부분의 내용은 청크 만들기라는 개념의 사례다. 우리는 언제나 청크를 만들. 이 청크가 드디어 띠인가 세가 라프코스터 제 1호에 네. 우리 덜덜 떨면서 밖에서 촬영했을 때 나왔던 그 청크 말이 나오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크 이렇게 나오고 네. 요거 이제 조금 다음에 이어서 청크 개념을 조금 더 얘기하고 네네네. 오늘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되 네. 혹시 우리 아까 얘기했던 패턴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게임의 어떤 패턴화된 장르들이 뭐뭐 있는지도 한번 오늘 나열해 보면 재밌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죠. 그걸 같이 한번 나열하고 네. 그래서 이 라프 코스터는 재미있는 패턴을 반복해 가는 거다라는 그 패턴을 나중에 청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 네네네. 그렇게 오늘 정도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학자들이 언급했던 게임 그러니까 재미가 왜 재밌나 재미가 뭔가 게임이 뭔가를 정의했던 방식은 재미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네. 뇌의 재미 패턴이 네.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이해는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이렇게 저를 28호 이런 팔을 띄다가 네. 가슴에서 붙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을 레고 퍼즐처럼 팔다리 네네. 머리를 다 빼서 네. 다시 이렇게 조합으로 붙일 수 있는 네. 것들에서 약간 재미도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면 늘 똑같은 거 보다가 버리자니 네. 한번 갖고 놀자 한번 네, 네, 네. 다양하게 막 붙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는 어떤 장난감을 보면 그때 그 패턴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야, 저 손을 여기다 붙이면 되게 웃기겠다라든지 네. 그죠? 네. 건담 이런 그런 어떤 그 피규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칼이 막 이랬는데 그 칼을 막 주먹을 막 입에 붙인다든지. 그럼 이게 조금 제가 개기한 그게 아니라 옛날에 놀았던 패턴이 머릿속에 있는 거군요. 그걸 보면 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거. 네. 그리고 옛날에 그 장난감을 살 때 아카데미 뭐 이렇게 군인들 피규어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정말 이렇게 색깔 잘 칠해져 있고. 예, 조그만한. 예, 찝차에 딱 한 명은 타고 한 명은 내려서 서 있고. 네네. 안테나도 잘 이렇게 만들어진 네. 그런 걸 보면 네네. 그런 동경이 있어요. 되게 참 좋고 재밌고 맞아요. 신기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런 어떤 피규어들이 이렇게 진열되는 데 보면 그냥 재밌어요. 맞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참 봐요, 이렇게 한참. 네. 네. 그래서 꼬물꼬물 아기자기하게 돼 있는 거 보면 되게 재밌고 한참 이렇게 보게 돼요. 네, 맞아요. 그게 패턴이 저도 그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재미나 어떤 즐거움, 더 나아가면 놀이의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그 패턴이 많은 사람, 쉽게 말하면. 네. 다양한 패턴으로 내가 어떻게 즐거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놀이나 재미의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한편으로 그래서 아까 하던 말과 연결되는 건데 요즘의 아이들이나 또 현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첫 번째는 스스로가 어떤 패턴으로 즐거운지
대한 고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찰을 잘 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 어떤 회사라든지 게임 회사죠. 어떤 누군가가 제공하는 패턴을 그저 소비하는 식으로만 그렇죠. 본인의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싶다고 일상에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그래서 자기는 어떤 패턴을 즐거워하고 네, 그들은 왜 나에게 그런 패턴을 제공하고 우리가 꼭 이런 패턴으로만 즐거울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네, 즐겨왔던 유저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흙바닥 얘기를 본인 추억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저기 봄 여름 가을 예, 구슬치기 하면서 이런 공간이 사실은 이 방금 말씀드린 요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백지 같은데 이렇게 발로 선도 그을 수 있고 그렇죠. 흙을 모아서 뭘 만들 수도 있고 옛날에는 예. 공토가 그냥 줄구면 아까 말했던 마법의 세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요. 대표님 우리 383. 네. 넘어오지 마. 그래서 정말 죽어요 금발 보면. 죽어 막 네. 하루에 몇 번을 죽어. 죽었어. 막 네. 금발 받고. 맞아요. 치면 죽고. 네. 패턴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마만 말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재밌는 다른 패턴도 겪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야 아빠랑 숲에 가자. 음. 한 번도 숲에 가서 뭘 해보지 않은 애들은 공포 줘. 아, 그렇죠. 아빠 나 스마트폰 들고 와도 돼요?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이건 숲에 가서 스마트폰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야 네. 새소리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네. 나무 곳곳에 숨어 있는 그 풀 이름들도 되게 좋아. 네. 그래서 사실 아빠도 그걸 좀 보여줘야 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아빠 나 맨날 게임만 했는데 아빠는 우리는 숲에 가자. 네. 아빠도 놀래. 왜? 뭐? 왜? 거기 가서 뭐 해? 나가서 햄버거 먹어. 뭐 이런 식의 모든 너무 패턴이 네, 맞아요. 폭력화돼 있다. 네. 그래서 이 라프코스터의 청크 개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네. 시간에 좀 다루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좀 팀장이 이걸 좀 연속해서 여러 번 방송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이걸 그냥 많이 내보내면 어떨까 싶어. 아, 좋아요.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내보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네. 요즘에 만들어진 게임, 요즘에 제가 오늘 인생 게임을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아, 네. 어떤 장르가 장르가 있고 거기 있는지. 어떤 장르에 끌리시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롤플레잉 있죠. 네, 롤플레잉 아주 대표적인 장르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그 스타크래프트를 전략. 위시한 전략 게임이 있죠. 전략 게임이랑 시뮬레이션 다르죠. 조금 다른데 전략하고 시뮬레이션을 합친 장르가 이제 스타크래프트고. 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종사가 돼서 네, 그렇죠. 비행기 운전한대요. 네,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트럭을 운전하는 게임이라든지 네, 뭐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임. 유로트럭. 유로트럭. 진짜. 유로트럭 하다가 토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청크적이지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한참 달려요. 네네네. 지금 몇십 분 달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이루는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저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왜 재밌지? 네. 짐이 싫어요. 네. 계속 가.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평상시도 운전이 힘든데 이걸 왜 해요? 게임까지 왜 해야 되나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고 또 뭐 있죠? 액션이 있죠. 네, 액션. 액션이 약간 슈팅적인 액션이 있고 네, 그렇죠. 대전 게임이 있어요. 네. 1대1로 전형적인 건 뭐죠? 대전이? 스트리트 파이터. 네, 뭐 철권 이런 게임들이죠. 철권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뭐 장르가 있나요? 액션의 일부로 보통은 보는데 대표적인 장르가 스포츠. 네. 축구. 네,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뭐 스키라든지 뭐 다양한 장르의 애니팡 같은 경우는 저거죠. 퍼즐. 퍼즐. 네, 퍼즐 저는 장르죠. 아케이드라는 게 뭐죠? 아케이드라는 게 정의가 약간 애매한데요. 퍼즐. 쉽게 말하면 오락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거. 네, 이 레버와 버튼 4개를 할 수 있는. 저것도 되네요. 네. 팩맨도. 네네네. 그런 잡혀 먹지 종류가- 않게 네. 거기 있는 콩알들을 다 먹는다 이런 것도 되는데. 네네네.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뭐 그 최근에 제가 잠깐 한다는 장르가 음악 게임입니다. 네. 리듬 액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진짜 음악 게임. 네, 이렇게 하늘에서 건반 같은 무슨 따라라라라 뭐가 누르는 거. 누르는 거.
네, 제가 추억이 있어가지고 아. 네, 음악 게임 많이 하고.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게 펌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춤추는 온몸으로 거. 하는. 네. 띵따디 띵띵 네. 그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패턴 와서 재밌으면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피규어를 어렸을 때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조그만 캐릭터들이 막 나와서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하게 네. 하는 거. 근데 쳐들어가서 이기는 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 너무 괴로워. 피 튀기고 막 네, 이래서. 그렇죠. 예. 예전에 했던 것들이 많이 까먹었는데 토털 워라는 게 토탈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엠파이어. 예. 그게 이제 성을 짓고 네, 그렇죠. 문명을 이렇게 문명과 좀 다른. 네네네. 근데 전쟁으로 나가진 않고 네. 마을을 만드는데. 마음을 만드는. 예, 주력하시는군요. 마음을 만드는. 그때는 쳐들어오면 방어는 하고. 방어하고. 점점 그래서 발전시키고. 게임이 잘 안 끝나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겠는데요?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컴퓨터랑 하는 컴퓨터랑 거니까 하는 거니까. 예. 컴퓨터도 네. 안 쳐들어와요. 네. 맞아요. 예. 내가 세니까. 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네.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장원 캐고. 예.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보면 막 사냥도 했다가 막 물고기도 잡고 나중에는 그렇죠. 예, 배 뛰어서 물고기 잡고. 그래서 광산 캐고. 예, 그렇게 있는데 이제 조금 컴퓨터 얘네는 계속 모아요. 아, 병력을. 얘네는 자원 모아서 병력 키워서 계속 쳐들어올 준비만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게 튼튼히 커 있으면 못 들어와요. 아, 예. 근데 얘네는 계속 모아. 네. 계속 모아. 나는 그냥 이렇게 즐기면 모으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아, 사방에서 우당탕탕. 야만족처럼 네. 막 쳐들어올. 그때 되면 이제 게임이 그냥 끝나는 거죠. 아, 네. 슬퍼요 그때 되면. 음.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저도 막 모으는데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재미가 없어지죠.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전략 시뮬레이션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전략이 오래 걸려요. 아, 맞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네. 뭐 거의 많이 잘 못합니다. 네. 옛날에 삼국지 좋아했죠. 그래서. 아, 삼국지. 그쵸. 근데 저는 음악 게임을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비트매니아라는 게임을 위닝 11 만든 코나미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게임을 오락실에서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이제 이 레버와 버튼이 아닌 무슨 크다란 기계에 막 건반 두들기고 막 옆에 막 턴테이블 돌리고 요런 게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 당시에 예, 그때 이제부터 매료가 돼서 막 드럼도 치고 또 예전에 또 DJ도 하시려고 그랬죠. 네, 맞아요. 디제잉 기술도 배우셨고. 네, 그게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청크네, 없습니다. 청크. 네, 맞아요. 예. 저도 그 스크래치에 너무 매료돼서 소리에 매료돼서 동경이 항상 있었습니다. 해보고 싶다, 실제로. 진짜 어렸을 때 뭐를 재밌게 느꼈느냐에 대한 패턴으로 그런 것 차원에서는 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렸을 때 감자 범벅인가? 네. 밀가루로 이렇게 범벅해서 네. 감자랑 같이 찌세요. 맛있다고 먹으라고 그래요. 네. 진짜 맛이 없어요. 밀가루야 밀가루. 그냥 국물 없는 수제비. 아, 국물? 거기 사이사이에 이제 감자가 묻어있기도 한데 네. 어머 이게 왜 맛있어? 왜 맛있어? 하는데 이제 어머니 어렸을 때 그걸 드셨대요. 아. 밀가루 반죽해서 감자랑 찌면 네. 그냥 감자 범벅, 네. 뭐 밀가루 범벅인데 네. 어머니도 그게 청크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더 맛있는 게 더 많죠. 아, 그렇죠. 근데 그 그럼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거 드시면서 옛날에 해당하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오늘 좀 재미를 이해하려면 네. 재미있는 패턴을 네. 반복하고 네. 그러면 게임 제작하는 자들은 계속 그 패턴을 이해하고 네. 그럼 이 패턴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 시대를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재미를 느끼는가. 네네네. 근데 애석하게도 점점 정량화로 나가는 산업화가 게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오늘 이렇게만 좀 하고 다음부터 또 청크에 대한 얘기 좀 더 많이 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죠? 아, 재밌네요. 하면서 저가 재밌 놀이비평가. 네. 놀이비평가 좀 이제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니까 네. 놀이비평가 우리 최종인 팀장님 모셔서 오늘 아프코스트의 재미이론 네. 이 장에 있는 게임을 정의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재미를 이해하는 뇌의 네. 어떤 패턴화된 청크 네.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네. 예, 다음에도 또 요거하고 또 재밌게
얘기하면서 크리스찬들이 게임과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네. 세계관적인 관점들을 계속 고민해가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